자, 시작합시다. 화이팅! 이번 시간에는 뭘 하고 싶냐면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 가슴에 확 꽂히는 첨삭이야. 그치? 너희들이 가장 논술에 있어서 가장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는 게 뭐야? 첨삭이지. 그치? 한번 볼까? 그림에 뭐가 있지? 삽질한다고 하잖아. 그치? 그리고 뭐야? 개소리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삽질을 방지하고 개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야. 첨삭 너희들이 사실은 되게 그러니까 선생님 가르칠 때는 되게 꼼꼼하게 해주려고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꼼꼼할 필요는 없어. 대부분 확 떨어지는 데가 그치? 크게 작용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처럼 빨간 펜을 딱 들고 부분 다 체크하면서 하는 걸 원하거든. 사실은 부모님도 원하고 학생들도 원하지만 그런 데서 틀리지는 않아. 그런 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크게 그거 하나를 잡지 못해서 그냥 날아가 버리고 이걸 잡지 못해서 날아가 버리고 이런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을 잡아야 되는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야. 다시 처음부터 가볼까? 가슴에 꽂히는 첨삭인데 어떻게 확 꽂아버릴 거야. 선생님이 너희들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야, 그 삽질, 그 부분 밑줄 맞니? 아니요? 아웃. 이렇게 해버리지.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첨삭을 받고 집에서 운 적이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그거 진짜 몰랐어. 근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냐면 하나하나 다 첨삭하지 않아도 돼. 문제의식을 찾지 못하면 그냥 아웃이야. 밑줄 쳐보자. 문제의식을 찾는 부분 밑줄 맞니? 아니요. 아웃. 삽 그려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마음에 확 와닿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삽을 그려놓을 거야. 너희들 그래. 또는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개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할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부분이 틀렸구나. 이걸 고쳐야 되지. 그래서 매 회차 하나씩만 확 가져가. 그러면 나중에 합격할 때쯤 되면 삽의 크기가 완전 작든가 개소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표시가 될 거라고. 이건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매 회차 수정 보완해서 마지막에 다른 학생들보다 좋은 글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 좋은 글? 대학 교수님이 묻는 말에 정확하게 고민을 드러내는 글. 됐습니까? 이 강아지는 선생님 어른들이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선생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선생님이 키우는 강아지에서 개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알았어. 이걸 방지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인강에서 이거 체크하도록 만들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인강에서 가장 너희들이 불만족스러워하는 첨삭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한번 보자. 4가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코스로 진행되는 첨삭이야. 그거 있니? Yes. 그럼 패스 아웃. 없으면 아웃 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1코스는 뭐냐면 첫 단계는 문제의식 있니? 라고 하는 거야. 물론 요즘 추세가 유형별로 많이 나오지 요약하라. 요즘엔 또 요약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비교하고 비판해봐라. 그래서 너희 견해 밝혀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비교하는 이유는 뭐야? 비판을 하기 위해서라고. 비판을 하는 이유는 뭐야? 견해로 가기 위해서라고. 또는 문제를 제시하는 이유는 뭐야? 그치? 문제의식 속에 원인과 해결 방안. 즉 해결 방안을 원하는 이유는 뭐야? 원인의 제거야. 원인을 제거하는 이유는 뭐야? 문제점을 지적해 보기 위해서라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종착지는 뭐냐면 어떤 문제의식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라든가 견해 파트에서 그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고. 그러면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문제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찾아내느냐? 문제의식이 정확하지 않는데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까? 아니면 견해가 나올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문제의식을 파악하지 못하면 선생님 아웃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됐습니까? 삽. 그 다음 2번째 코스는 뭐야? 문제의식을 잘 이해했어. 그러면 잘 봐. 1코스에서 넘어지면 2코스로 갈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1코스에서 문제의식을 이해했어.
그 다음 뭘로 가냐고? 지문 간의 관계 너 잘 파악했니? 좀 전에 한 그게 뭐야? 한양대 문제에서 가 따로 나 따로 다 따로 하면 어떻게 다 그치 따로따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지문 간의 관계를 너 잘 파악했니? 그래서 잘 버무렸니? 그래서 논점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해서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 냈니? 다시 볼까?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가 야 문제의식 파악 못해서 아웃.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난 분명히 문제의식은 정확하게 파악할 거야 라고 하는 오기가 발동되거든. 그 다음에 너 제시문 간의 관계 너 파악했니? 아웃되잖아. 그 다음 회차는 적어도 제시문 간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은 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의 친절한 첨삭이 아니라 확 꽂히는 첨삭을 해줄 거라고. 외워볼까? 1단계가 뭐였지? 문제의식 파악했니? 문제의식 파악하지 못했다. 아웃. 그 다음 뭐 문제의식을 파악했으면 그 다음 뭐야? 지문 간의 관계를 잘 고민했니? 예스면 어디로 간다고? 그치. 연결, 문단 간의 연결 잘 됐니?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로 관통했니지. 왜? 비교 제대로 못하면 뭘 못해? 비판 못한다고. 비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뭘 못해? 견해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 그 단계별로 제대로 하는 연습이 선행돼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곱하기나 나누기 할 수가 없다고. 그치? 더하기 빼기가 정확해야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논술도 단계별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치? 1단계에서 아웃이야. 그럼 더 이상 첨삭 없다라는 걸 놓치면 안 돼. 그럼 너희들 마음속으로 좋아. 나는 적어도 이번 주에는 또는 다음 주에는 3단계까지 가겠어 라고 하는 마음가짐은 너희들의 그치 읽어내는 방식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것들을 달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코스별 패스냐 아웃이냐를 가게 될 거야. 그래서 이번 주에 전체 총평을 한번 해볼까? 어느 학교 문제를 풀었지? 한양대 프레임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 걸 다 첨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걸려 넘어가는 데서 다 똑같이 걸려 넘어가는 거지. 내가 어려웠다면 저 친구도 어렵고 다 삽질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 하나라도 정확하게 읽어내보자라는 거야. 이번 주에 전체 총평을 한번 보면 재심은 다에서 출발을 했어야 돼. 재심은 다부터 읽지 않아도 좋아. 재심 가부터 읽어도 좋지만 재심은 다의 문제의식이 뭔지 파악하고 다시 가로 와야 읽어야 하는 것들을 즉 골라야 하는 내용들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야. 근데 재심은 다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때? 재심 가에서 골라낸 과일, 골라낸 것들이 달라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전체가 흔들렸어. 그래서 재심 다의 문제의식을 간파하지 못했다. 당연히 1코스에서 아웃되는데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재심은 다의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면 연결도 제대로 못했어. 재심 간의 관계도 정확하게 파악 못했고 그러다 보니 유기적 연결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지. 물론 알아. 1코스에서 패스했어. 하지만 2코스에서 넘어지는 학생들도 있었지. 하지만 1코스에서 넘어진다. 2, 3은 다 자동으로 아웃된다는 거야. 이해했니? 그래서 이번에 첨삭하면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다? 문제식의 정확한 간파였어. 그걸 통한 제시문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지. 그치? 그래서 4단계로 오면 이게 당연히 안 되면 논의의 지향점과 방향성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잘 넘어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잘 쭉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그럼 아웃되는 거지. 자, 개인별 첨삭 진행을 해볼까? 이번에는 우리 신선고 7명의 학생을 첨삭을 할 거야. 그러면 그렇구나. 이 학생하고 내 글이 비슷하구나. 그래서 인강 선생님을
글을 써서 올렸을 때 선생님이 삽자루를 딱 그려줬을 때 아, 이 친구하고 비슷해서 내가 여기에 삽이 그려져 있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규명해 주셨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자, 세연이 아쉬워. 지난 회차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일 좋은 완성도가 높은 글을 썼거든. 근데 이번에는 그 부담이 너무 컸나?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1차 아웃이 돼버린 케이스긴 한데 너무 실망하지는 마. 그리고 너희들도 그래. 지난 회차에 잘 썼다. 이번 회차에 잘 쓰라는 보장은 없어. 이번 회차에 삽질했다. 다음 회차에도 삽질할 나는 보장은 없어. 그러니까 매 회차 충실하면서 자신의 문제점이 뭔지 잘 이해하면 돼. 잘 보이지 않나? 잘 봅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시 썼어. 왜 근데 이렇게 보여주냐면 글씨체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세연이 글씨체 굉장히 좋은데 한번 봅시다. 어디에 삽이 딱 그려져 있니? 바로 삽으로 문제의식을 간파 정확하게 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거야. 물론 선생님이 쭉 읽어주긴 하는데 정확한 문제의식을 규명하지 못했다. 1차 아웃이야. 그걸 보여주는 거야. 자, 봅시다. 문제의식을 들여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왜? 기억하니? 재심은 가의 요약이고 재심은 나의 분석과 평가고 문제의식을 통한 바람직한 급훈 파트야. 따라서 선생님은 어디서부터 읽기 시작하면 이 파트야. 그러면 느끼니? 이거와 이거의 연결, 이거와 이거의 연결이야.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하는 건 위에서도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지. 이해했지? 자, 한번 읽어볼까? 재심은 나의 벼룩의 30cm 점프력을 15cm 높이의 투명한 유리덮개를 설치한 프레임은 오, 잘했어, 이 부분은. 세상에 대한 이념을 제한시키는 나, 즉 유리덮개는 프레임이고 그거는 세상에 대한 이념을 제한시켜. 또는 잠재력 부분이었거든. 근데 어쨌든 아예 아웃은 아니니까 결국 프레임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여기서 틀린 거야. 현대인들이 비효율적인 존재로서 변형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이 부분. 핵심이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한다든가 제한시킨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인데 우리 세연이는 왜 비효율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췄을까? 다시 거꾸로 가면 재심은 가를 중심으로 세웠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재심은 다를 딱 중심에 세우고 재심은 가의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재심은 가를 딱 먼저 비효율적인 존재에 힘을 실은 거야, 세연이가. 그러니까 재심은 가에서 핵심은 비효율성이구나. 프레임은 자칫 비효율적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검열관 역할을 통한 비효율성에 힘을 실은 나머지 뭐를 틀어버린 거야. 재심은 다의 문제의식을 확 바꿔버린 케이스야. 그럼 다시 가보자. 뭐라고? 재심은 다를 정확하게 읽고 재심은 가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재심은 가를 기준으로 세우고 재심은 다의 방향을 틀어버렸어. 그러니까 정확한 문제의식이 나오질 못한 거라고. 대신에 잘한 건 전체의 연결력은 굉장히 뛰어나. 재심은 가가 정말 문제의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재심은 가를 통한 재심은 나의 분석과 그걸 통한 문제의식과 마지막까지 끌어내리는 힘, 완성도는 굉장히 좋았고 구성적인 것도 좋았고 그치?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사실은 보이니? 다 하나하나 첨삭을 하기는 하는데 하고 나도 달라지는 건 없어.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읽어줄 수가 없는 거지. 단 우리 학생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이니까 구성 좋았고 연결 문단별로 좋았는데 문제의식의 간파의 미흡 때문에 전체 방향이 틀어졌구나를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실망은 하지 마. 그치,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있지, 비효율로. 그래서 세연아, 다음부터는 문제의식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게 첨삭이야. 지금 이 인강을 듣는 학생들도 재심은 다에서 잠재력을 제한시키는 걸로
밀어붙이지 못했다면 내 글은 아웃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치? 삽이야, 이 부분. 문제의식을 다가 아닌 가를 기준으로 설정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1코스 아웃입니다. 다시 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문제의식을 통한 재심은 가의 일반론에 그치 방향의 설정, 그걸 통한 재심은 나로 갔다가 그치 재심은 다를 통한 바람직한 구푼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의식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다음 회차에 쓸 것도 정확한 문제의식 찾아야지. 힘을 실어주게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우리 종원입니다. 지난 회차에서도 종원이의 글이 나왔었지. 생각보다 꼼꼼한 우리 종원이는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한번 볼까? 자, 똑같이 이 파트부터 읽어보자. 종원이도. 재심은 다의 벼룩의 사례를 통해서 인간이 프레임에 얽매인다면 자신의 본질을 잃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 이는 프레임에 검열관적인 역할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우리 종원이가 칭찬을 한다면 지난 회차에 종원아 첫째 문단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너는 그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된대 첫 번째의 핵심과 여기가 연결이 안 됐어 라고 하는 첨삭에 딱 마음이 꽂힌 거야. 그래서 좋아 첫 번째 봐봐. 검열관의 역할을 힘을 실어서 그거를 세 번째 문단까지 힘차게 끌어내렸어. 이거는 칭찬할 만해. 아까 누구와 비슷해? 세연이와 비슷하게 문단 간의 연결에 굉장히 힘을 실었지. 근데 어때? 아까 좀 전에 누구와 비슷해? 세연이와 비슷하게 첫 번째 문단에서 힘있게 갔는데 세연이도 효율과 비효율에 힘을 실어서 문제의식까지 왔지. 우리 그랬어. 종원이도 검열관의 역할 부분에 힘을 실어서 야 프레임이 검열관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본질을 잃게 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줬다라고. 그치? 아쉽지 않니? 벼룩이의 15cm와 30cm 그게 프레임과 무슨 관련이 있지? 자신의 본질을 그러니까 잃은 거니? 검열관 때문에? 아니면 더 높이 뛸 수 있는데 뛰지 못한 거니? 그거를 객관적으로 읽어냈어야 돼. 즉, 종원이는 읽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재심문의 관계에서 사실은 재심 가를 너무 힘있게 읽다 보니까 재심은 다를 오독한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삽이 나와야 되겠지. 여기에 삽이 나오면서 종원아 너 본질이 아니라 잠재력을 제한하는 문제의식을 지적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첨삭이 나오는 거야. 전체 연결 한번 볼까? 얘도 조금 더 읽어줄게. 그치? 삽2가 나왔는데 좋아. 종원아 이거는 그냥 그렇게 했다고 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첫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여기까지 잘 연결해서 그거는 인정해 줄게까지 갔다면 어디서 문제냐면 공부라는 관점을 적용시켜서 생각의 조력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고 공부 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확장되지 못한 사고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을 너무나 제한하는 공부로서 공부가 성공이라고 하는 프레임 때문에 너희들의 잠재력을 키울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프레임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우리 종원이가 다시 뭐에 들어갔지? 공부에 다시 몰입한 거야.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뒤에서 되게 잘 쓴 건상이의 글도 공부가 안에서 얘기했는데 프레임을 확 바꿔봐. 그치? 그러면 어때? 다시 공부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을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 답안에다 쓸 수 있는데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아직도 뭐에 빠져 있는 거야? 공부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조금 다른 프레임을 써주는 게 어떻겠니?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써주는 거지. 그래서 어때? 보면 구성적인 측면 좋지. 요약 비중
분석, 평가 괜찮았고, 그치? 그 다음에 그걸 쭉 연결하는 힘도 좋긴 했는데,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아웃돼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바람직한 구푼을 막 쓰려고 노력했는데, 다시 한번 공부에 매몰된 케이스지. 그치? 그래서 정원이가 이 파트. 그래서 아쉽지만 이 코스에서 사실은 이 코스가 아니라 세연이랑 비슷한 1코스지. 문제의식의 간파의 오류지. 근데 지난주보다 연결력에서 좀 많이 좋았어. 그 다음 누가 나오나? 그치, 유지가 나오지. 귀염둥이 유지가 나오는데, 자,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봅시다. 한번 볼까? 구성적인 측면을 한번 건들고 싶어. 유지가 매 회차 지금 지적받는 게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제시문에 너무 몰빵을 하거든. 그러니까 미친 듯이 구성을 지금 봐봐. 다른 친구들은 어때? 제시문 가를 적절하게 배분했어. 그래야 뒤에서 나와 다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우리 유지의 성격상 이거는 성격이야. 기준이 되는 제시문에 굉장히 몰빵해. 유지만 그럴까? 현장에서 선생님 첨삭을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 하지만 놓치지 마. 기준이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도 적절한 배분에 실패한다면 뒤에서 따라오질 못한다고. 농담 삼아 얘기한다면 우리 유지는 첫사랑에 아마 굉장히 몰빵할 거야. 첫사랑이 가야 그 다음 사람이 오고 결혼할 사람이 나타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굉장히 그치 매몰돼서 아마 첫사랑이 실패하면 굉장히 힘든 성격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마. 줄여. 그래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좋아. 미친 듯이 제시문 가해. 몰빵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시문 이 부분에 힘을 실어야 되는 거거든. 기억하니 유지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매 회차 비슷한 데서 내가 첨삭을 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이 부분 읽어볼까 그래도? 다는 자신의 한계를 제한하여 목표를 축소한 사례다. 어때? 정확하게 이제 드디어 나왔어. 세연이와 종원이가 이걸 찾지 못했다면 드디어 유지가 나왔다라는 거겠지. 벼룩은 유리덮개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그치 지정해버리고 결국 유리덮개가 없는 상황에서도 목표를 제한해버렸어. 잘 찾았어. 그래서 이거를 이 바람직한 구푼을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이제 요거는 패스야. 오케이야. 그러면 이거와 이걸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보자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제한하지 말자는 뜻의 멀리 보고 크게 꿈꿔라. 여기까지 좋지. 제시문 다 해서 잘 갖고 왔어. 나와 연결시켰나 봐봐. 멀리 본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제한하지 말자는 의미고 크게 꿈꾸자는 말의 의미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제시문 다만 나와도 쓸 수 있는 거야. 제시문 가 이렇게 주구장창 쓴 이 제시문과의 연결이 혹시 보이니? 프레임으로 설명했니? 논제에서 분명히 바람직한 구푼을 쓰고 프레임으로 설명하라고 했어. 그래서 유지가 이렇게까지 배분한 이 제시문 가의 프레임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와 있니? 그치? 프레임의 변화는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들어왔냐는 거야. 자칫 논제 이탈이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유지야 미친 듯이 몰빵하지 마 이런 거지.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소모했어. 그러니 전체 구성이 지금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너희들 글 한번 봐봐. 이 인강을 듣는 학생들도 자신의 글 한번 봐봐. 몇 자로 구성해야 돼? 900자에서 요약은 200자 정도가 제일 좋다라고 했어. 근데 만약에 자신의 글이 400자까지 왔다. 400자로 온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구성이 지금 틀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분석 그럼 몇 자로 할 거야? 900자에서 200자? 그럼 견해가 얼마나 가야 되는데. 이해했니? 이거 자체로 점수가 깎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뒤에가 다 무너진다라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시문 나와 다의 연결이 정확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유지 같은 경우는 오로지 등수를
때로 등수만이 인생의 성공을 평가했어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부분은 그럼 이 뒤로 연결돼서 한계, 즉 등수만이 인생의 성공은 아니야 라고 하는 뭔가 연결시켜야 되는데 어때? 끊고 여기와 여기에 연결이 지금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아쉬워. 그 다음에 프레임을 통한 심층적인 설명이 없어. 문제의식 간파했어. 그래서 그거는 패스했어. 그치? 근데 뭐가 안 되니? 지문 간의 연결. 그래서 이 코스 아웃입니다. 유지야 기억하니 다시. 그치? 여러분도 다시 자신의 글을 통해서 적절한 배분, 글자 수의 배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의 연결, 그 다음 다시 가와 첫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의 연결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치?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진환이 글이 나옵니다. 묵묵한 우리 진환이의 글 한번 보자. 구성적인 측면, 그래. 조금 무거운 듯 하지만 괜찮아. 그 다음에, 괜찮아. 벼룩, 본래의 능력, 한계.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장을 하나하나 다 읽어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만 읽어도 충분하게 나오거든. 봐. 벼룩, 능력, 한계. 그치, 이것밖에 뛰어넘지 못해. 한계를 정하지 말아야 돼. 어때? 문제의식 정확하게 갖고 왔지. 이에 따른 급부는 하늘을 뛰어넘자. 그치, 하늘을 뛰어넘자.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한계점, 즉 하늘에 마주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하늘 위에 하늘이 또 있다라고 하지. 똑같이 유지랑 비슷하지. 뭐가?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의 연결이 보이니 현실에 우리 고등학교에 나오는 이 급훈, 고등학교에 걸려있는 그 급훈의 바람직한 급훈으로의 변화,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이 보이니 아니면 그냥 이거 다 버려도 요거 자체로 되니 지금 이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야. 재심은 다를 통한 급훈이지 이 두 번째 문단과의 연결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 이해했니? 자, 보면 즉 이거와 이거의 연결 너 하고 있니? 지금의 인강을 듣는 학생들도 한번 봐.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의 연결점이 보이니? 이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삽이 드디어 또 나왔지. 재심은 나의 급훈. 연결이 지금 미진해. 왜 대체 지금 이 재심은 나의 급훈의 문제를 지적하라고 했는지 바람직한 급훈과의 연결을 위함이거든.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이 급훈의 프레임으로의 연결이 지금 되고 있잖아. 이 학생들만 그럴까? 그렇지. 내가 생각할 때 이 신성고 학생들 글 되게 많이 좋거든. 근데 너희들은 만약에 처음 하는 학생들은 더 삽질일 거라고. 그래서 그 과정, 그래서 코스 점점 넘어가면서 좋은 완성된 글을 만들어 보기로 하자. 그래서 똑같아. 나와 다의 연결이 미흡하고 가에서의 프레임으로의 연결이 지금 미흡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코스 아웃입니다. 누가 나올까? 기백이 지난 회차에 비해서 굉장히 글이 좋아졌는데 한번 봅시다. 자, 재심은 가. 그 다음 급훈. 근데 급훈이 조금 짧은 것 같지 않니? 여기에 몰빵을 해줬는데 나쁘지는 않아. 이제 바람직한 급훈 파트, 문제의식과 바람직한 급훈 파트가 좋기는 한데 생각하기에 여기가 조금 더 늘려줬다면 여기서 길게 빼지 않아도 좋았을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 기백이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준섭이하고 건상의 글이 좋았으니까 한번 쭉 읽으면서 다른 학생들은 글 이렇게 쓰는구나를 느껴야 돼. 그러면 내가 저렇게 쓰지 못한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프레임은 잘 봐. 프레임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왜 처음부터 읽어줄까? 문제의식 맞췄을 거라고. 맞췄어. 문제의식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의 연결,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의 연결이 지금 됐어. 그래서 이 코스까지 다 넘어왔다고. 3코스까지. 그래서 처음부터 읽어주는 거야. 1코스 아웃, 2코스 아웃이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프레임은 놓치지 마. 주어는 뭘로 설정한다?
주제어, 핵심어로 설정해야 돼. 그럼 너희들 글 한번 봐봐. 주어에 동그라미 쳐. 주어에 동그라미 쳐서 어떤 어휘로 구성했는지야. 제시문 가는 이렇게 시작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선생님은 제시문 가는 이게 틀린 거는 아니지만 제시문 가에서 핵심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래야 뭐가 흔들리지 않아? 서술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제시문 가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쓰냐면 말하고 있다,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서술어가 구성될 수 있거든. 근데 교수님들은 주어와 서술어의 홍 이거 되게 중시 여기시고 주어는 핵심이어야 돼, 핵심어야 돼 라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발표하는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쓰는 게 좋아.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어. 선생님 예시답안에서 보면요. 제시문 가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교수님이 썼기 때문에 서술어가 정확하게 호응이 된다고. 근데 우리는 어때? 그렇게 쓰는 능력이 뛰어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주의해. 주어는 핵심어야 돼. 그래야 서술어가 정확하게 호응할 수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돼. 프레임은 이렇게 갔어. 프레임은 우리가 특정 장면이나 특정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프레임은 경제적이고 이렇게 좋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 언어는 이런 프레임의 도구야. 그래서 은유적이고 그래서 갈등을 빚기도 해 라고 썼어. 아쉬운 게 뭐냐면 제시문 가 요약 파트에서 정말 어떤 어휘가 중심이 돼야 되니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틀, 인식을 규정한다고. 따라서 프레임을 바꾸면 우리의 인식도 전환될 수 있어. 그러니 프레임을 한번 바꿔보자가 핵심이지. 근데 그게 나왔니? 안 나왔어. 따라서 요약 파트에서는 뭐라고 쓰면 좋아? 핵심어 또는 핵심 주장 또는 그 부연 설명 파트뿐만 아니라 부연 설명보다는 사실 중요한 건 핵심이거든. 그래서 핵심이 조금 누락되거나 아니면 정확한 방향이 설정되지 못했어. 마이너스 점수 쳐야 돼. 알겠니? 자, 그 다음 급한 일은 성공하기 위해서 대학에 합격해야 된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 프레임을 설명을 했어. 합격은 성공의 어머니라는 은유를 담론에 사용하여 성공의 범위를 제한시키고 있어. 어때? 잘하고 있지. 그치? 근데 합격만이 성공이야 라고 하는 성공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대. 그럼 분석과 평가 잘했지. 급훈이는 배우자에 관련된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공부의 목적을 배우자로 정하고 있지. 그러다 보니 어때? 평가가 나올까? 또 한을 지우는 게 좋겠지.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의 의미와 가치를 왜곡시키게 되는 거지. 또는 배우자의 즉 사랑을 통한 배우자의 선택이 아니라 성공을 통한 배우자의 선택이야. 즉 뭐를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어? 공부의 목적을 왜곡시킬 수 있는 거지. 사실 공부는 학문적인 즐거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배우자라는 결과로 도출되는 거니까. 그 다음 급은 3은 잠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능 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치? 이게 조금 분석과 평가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때? 경쟁, 등수라는 경쟁은 결국 우리 인간의 본능도 억제해버리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분석과 평가를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백이가 내가 살 때 내공이 살짝 부족했어. 이 세 가지 급호는 결국 어때? 어떠한 걸 제한시킴으로써 의미를 왜곡시켜. 제한된 범위 이런 것들은 뭐부터 읽었다라는 걸지 제시문 다를 통한 제한 이걸 먼저 읽고 제시문 나로 갔다라는 게 보여지지. 따라서 제시문 나와 다에 연결되는 어휘 반드시 넣어줘야 좋은 점수를 얻게 되는 거겠지. 다에서는 벼룩이 유리덮개를 뛰어넘는 잠재력을 지녔으나 그치 유리덮개로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야 라고 하는 객관적인 상황. 조금 아쉽다라면 뭐야? 유리덮개라는 프레임 때문에 그치 자기의 잠재력을 제한해버리는 사례가 나와. 이렇게 써도 좋겠지. 자, 여기서 유리덮개는 나왔네. 프레임을 의미해. 잘 썼지. 이러한 유리덮개는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은 이 유리덮개와 같은 개인의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해.
위에서 분석한 급분들이 다 이와 마찬가지지. 어때? 여기와 여기에 연결이지. 즉 급분 어쩌고저쩌고 막 썼어. 급분에 사용된 은유적 표현을 통해 제한된 프레임을 설정하고 특정 대상의 의미를 왜곡시켰어. 학생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공부의 목표와 성공의 의미를 대학 합격이라는 것에 제한시키지 말고 더 높은 것을 향해야 돼 라고 하고 만든 게 뭐야? 그치. 그래서 때문에 대학문 너머에도 올라갈 길은 있다와 공부와 대학은 꿈을 이루는 도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굉장히 잘 썼지. 그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재심 가해 역할이 그냥 담론과 은유에 그쳤다라는 게 조금 아쉽고, 그치? 인식의 전환 이런 게 나왔어야 돼. 그러면 되게 잘 쓴 것 같은데 어디서 좀 아쉬운지 한번 볼까? 조금 더, 그치? 확대해 주는 게 좋아. 틀렸다라는 게 아니야. 그래야 여기서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어. 이런 것 뿐이야. 선생님, 저는 그냥 이걸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어요. 그럼 그대로 가도 돼. 자, 여기가 아쉬워. 이 삽이, 아주 나쁜 건 아닌데 한번 보자. 연결을 통한 논의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확장이라고 하는 측면. 즉, 공부에만 너무나 집중돼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잠재력을, 그러면 그걸 뛰어넘는 급분이 나오는 게 좋지 않겠어? 그치? 능동적인, 공부만이 아닌 다른 뭔가가 나오는 급분이 나와야 돼. 틀을 깨. 그치?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틀을 깨는 뭔가 다른, 공부에서 벗어난 급분이 좋을 텐데 다시 소극적인 탈피,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탈피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 두 급분 모두 공부 다시 와지. 공부인데 공부에서 벗어나자고 했는데 다시 공부에서의 그냥 탈피만 갖고 왔다라는 거겠지. 그치? 인생의 너희들 목표를 뭘로 설정했니? 열정? 열정 있게 사는 것 자체가 뭐야? 프레임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프레임으로 살아도 된다고. 열정 있는 삶. 그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이렇게 오히려 급분을 그런 식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적극적 탈피로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아. 이번 이 글에서는. 네, 조금 기배가 소극적 탈피 말고 적극적 탈피하는 게 어떠니? 라고 하는 파트지. 그래서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어때? 코스 되게 많이 왔잖아. 봐? 문제의식 정확하게 했고, 그치? 지문 간의 어떤 관계 정확하게 했고, 문단 간의 연결, 관통까지 잘 왔는데, 적극적으로만 썼다면 훨씬 더 좋았을 거야, 이거야. 그치? 어때? 너희들 글 그렇게 썼니? 다시 갈까? 그치? 문제의식, 재심 간의 관계, 문단 간의 연결이야. 너희들 글 어디서 대부분 삽질이라고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이 지금 분리됐고 첫 번째와 세 번째 문단이 분리됐다라는 거야. 단독으로 썼어. 첫 번째 문단끼리, 두 번째 문단끼리, 세 번째 문단끼리. 자, 봅시다. 우리 준섭이 굉장히 글을 매력적으로 쓰는데 글씨체 봐라. 자, 그거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묻는 학생들 많아. 글씨 중요한가요? 중요해. 왜? 왜 중요하지? 그러니까 못 써도 돼. 깨끗하게만 쓰면 돼. 이거는 뭐야? 예의적인 측면이야. 성실성의 문제라고. 근데 못 쓰는 걸 날려 써봐. 이건 상대에 대한 예의가 돼 있지 않다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남학생들이 글씨체 되게 나쁘다는 거 알거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깨끗하게 쓰면 되는 거지. 자, 준섭이 글 보자. 문단 구성 어떠니? 여기가 좀 무겁지.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약화될 거야. 오케이. 여기를 살짝 줄이고 여기를 좀 길게 뺐다면 좋았을 것 같아. 문제의식 보자. 벼룩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치? 그런 넘지 못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학생들도 이런 한계에 부딪히면 오케이. 그러니까 어때? 문제의식 괜찮았지. 그치? 그 다음에 재심 가. 그 다음에 공부의 본래 목적을 훼손시킨다. 이 파트가 되게 아쉬운데 이거를 여기서 연결해 줘야 돼. 자기가 한 말을 내뱉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내뱉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야.
그래서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압축적으로 갖고 와서 본래의 공부 목적을 훼손시킨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본래의 목적을 잘 고민하는 그 부분만 조금 더 썼다면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을 연결시켰을 텐데, 또는 이걸 그럼 바꾸면 되잖아. 여기서 벽을 부숴라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어때? 계속해서 이 공부라는 벽을 만들어서 라고 썼다면 자동으로 연결된다고. 아까 기백이처럼. 근데 여기서 마무리한 것과 여기가 연결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다소 아쉬워. 근데 준섭의 글은 어디서 굉장히 좋았냐면 기백이와 다르게 어때? 벽을 부숴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공부에서 적극적으로 탈피를 했지. 그치? 아까 기백이 거 공부에 조금 몰입했다면 그거에서 벗어난 케이스로 좀 잘 썼어. 그리고 이 분석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보여줬거든. 자, 봅시다. 조금 그러니까 분석이 틀렸다는 거 아니야? 준섭아, 조금 이쪽을 줄여주는 게 어떠니? 구성상 좀 불균형해 보여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렇다고?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기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그치? 그 다음, 네가 지금 본래 이 부분, 밑줄 친 부분과 이 부분의 연결이 보이니? 분석과 구분의 연결이 다소 미흡해. 너는 공부의 본래 목적을 여기서 마무리했다면 그 구분에서도 연결하는 게 좋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신에 여러분은 잠깐 끄고 이 파트 읽어봐. 굉장히 잘 썼거든. 자, 배우자가 바뀐다. 즉, 배우자의 결과물 혹은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얘기해서 분석력 좋지. 그 다음에 등수에 대한 그치? 이런 걸 통해서 성적 지상주의의 프레임, 이런 식으로 써서 분석과 평가의 연결이 좀 날카롭다라는 걸 보여줘. 그리고 이 벽을 부숴. 그래, 준섭아. 벽을 부셔서 너의 잠재력을 깨우길 바래. 굉장히 살아있는 글을 썼어. 자, 그래서 4코스 아쉬워. 아웃됐네. 이런 뜻이야. 마지막 권상희 걸 볼까? 권상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분하고 냉철한 아이라는 걸 그래서도 볼 수 있어. 자, 봅시다. 처음부터 읽어줄까? 프레임은 주어 설정 잘했지? 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왜냐하면 프레임에 따라 보여지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지 라고 얘기를 했어. 따라서 프레임의 구성 방식이 세상에 대한 개인, 집단의 인식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이런 게 발생시키기도 해 라고 얘기를 했지. 이 상태에서 다소 아쉬운 거 첫째 문단만 먼저 첨삭을 해준다면 따라서가 진짜 문제거든. 그러니까 프레임의 구성 방식이 세상에 대한 개인, 집단의 인식을 결정해 라고 하는 게 핵심이지.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의 그 요약의 문제는 뭐냐면 제시문의 순서대로 핵심을 뽑아와서 그렇게 구성하는데 흔들어야 돼. 어떻게 흔들어야 돼? 제일 중심인 걸 위로 가는 재구성의 원칙을 따져야 돼. 다시 요약에서 주어 설정 잘해야 된다. 그래야 서술어의 호응이 맞는다. 그리고 그냥 제시문을 순서대로 나열하지 말라는 거야. 그치? 어떻게 한다? 재구성해라. 어떻게? 중요한 순서부터야. 분명히 권상희가 따라서 뒤에를 썼다면 이게 중심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위로 끌어올려야 돼.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뭐야? 개인 집단의 인식을 결정해 라고 먼저 썼다면 그 뒤에 부연 설명을 읽지 않고 스킵할 수도 있다고. 오케이? 다 같이 뭐라고? 주어 설정 잘해서 호응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중요성 순서대로 재구성한다. 놓치지 마. 다음 회차에 그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제시문 나의 급부는 바람직하지 못한 프레임이야. 그렇지. 핵심이야. 이거 센스 있게 썼지. 그치. 바람직한 구푼을 써봐 라고 하는 논제 뒤 엎으면 제시문 나는 지금 바람직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걸 센스로 해서 첫 스타트 끊어줬어. 그치? 1의 구푼은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을 성공과 동일시하는데 마찬가지 2에서도 성적을 배우자와 연결해 또한 3도 이렇게 좋은 등수로 안정적인 미래로 하고 있지 분석부터 가고 평가를 통으로 쳤어. 이 세 가지 교원 모두 성공적인 삶이 다 모아 연결된다고 성적.
그걸로 제한하고 있어 라고 하는 제시문 다의 문제의식에서 거꾸로 갖고 오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왜곡된 세계관을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 그러면 권상이는 어때? 아, 문제의식에서 갔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 있고 첫 번째 문단과 지금 두 번째 문단을 연결하고 있어. 아, 가와 나 연결? 오케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제시문 나와 다의 연결을 한번 볼까? 너희들이 제시문 나 따로 제시문 다 따로 했다면 권상의 그릇. 이러한 급훈들로 인해 학생들의 인생을 넓은 관점으로 좁고 왜곡된 제한된에 대비되는 어휘인 넓은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성적의 프레임에 갇혀 있어 라고 해서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 이는 제시문 다의 벼룩이 유리덮개라고 하는 프레임에 엉배어 있는 것과 유사하지라고 해서 제시문 나가 제시문 다에 그치 연결점이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나는 알고 있어. 제시문 다의 문제의식이 제시문 나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걸 라고 하는 이 파트.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제시문 가와 제시문 다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따라서 나의 급훈들은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해. 아쉽지? 누구랑 비슷해? 기백이랑 비슷하지? 아직도 뭐에 매몰돼 있어? 아직 공부 안으로 들어가는 조금 사고의 확장을 통한 그치 창의력 점수가 부족하다는 게 아쉬워. 그래서 기존의 급훈은 한정적인 프레임으로 젊은 학생들의 무한한 열정을 담아내기엔 부족해. 그럼 나라면 열정 그것이 너를 드러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썼다면 훨씬 더 좋은 급훈이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부연 설명했네. 그러므로 인생에 대한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급훈이 필요해. 공부가 인생이 전부는 아니야. 그치? 그리고 관점을 달리함으로써 라고 얘기를 해서 제심가의 프레임으로 연결했어. 관점을 달리함으로써 학생들의 세상에 대한 사고와 인식을 달라지게 하는 거. 그게 좋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렇지. 요 파트가 창의력 다양성 요게 아니라 지금 요 파트겠지. 그치?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그치? 확장하는 게 좋지 않겠니? 흠이 없는 답안이야. 그러나 그러니까 그중에 제일 잘 썼어. 흠이 없어. 그러나 눈에 확 띄지 않는 답안이야. 대체 왜 그렇다고? 그치. 이 파트 그 바람직한 급훈에 있어서 어떤 창의적인 거 열정을 통해서 너를 드러내. 너 자체가 열정적이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 부연 설명한 걸 갖고 급훈을 썼다면 패스가 되는 거겠지. 이해했니?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전체평가 앞에 했던 걸 다시 볼까 얘들아? 너희들 대부분 어디서 넘어졌다고? 제시문 다의 문제의식을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시문 가를 오독해버리고 그치. 제시문의 역할을 고려하지 못했어. 그러면 당연히 뭘 못해?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힘들지. 그래서 잘 뛰어넘어왔다라고 해도 뭐가 아쉬워? 그치. 4코스에서 조금 더 창의적인 그치. 답안의 구성들 성적 공부를 벗어난 답안 급훈이 나왔다라면 훨씬 더 좋은 답안이 나왔을 것 같아. 그래서 전체 촉평이야. 기억해볼까? 그래서 너희들의 첨삭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만 먼저 파악한다? 문제, 의식 파악했다. 파악하지 못했다. 삽을 확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했다. 그럼 패스야. 그 다음 뭘 본다고? 지문 간의 유기적인 지문의 역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 한다고? 유기적인 연결. 그 다음 마지막 창의적인 답안의 구성이야. 이렇게 해서 너희들의 첨삭을 한번 봤는데 자기의 답안을 한번 보고 구성적인 거 제대로 됐는지 문제의식 설정했는지 지문 내 관계를 잘 고려했는지 문단과 문단의 연결 잘 했는지를 보시면 자기 스스로 첨삭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첨삭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다시 거기다 댓글을 달면 선생님이 다시 너희들한테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해줄 거야. 이렇게 해서 첨삭 부분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빨간 펜에
그치? 굉장히 꼼꼼한 첨삭보다는 크게 방향을 설정해서 보는 첨삭이 훨씬 더 너희들을 변화시키는데 유용하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고 이렇게 매 회차 오늘 1차 관문에서 아웃되고 삽질이고 개소리였다라고 한다면 다음 회차에서는 그래도 2차 관문에서 삽을 받는 그 다음 3차, 4차로 넘어가서 마지막에 한양대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화이팅! 마치겠습니다.